자, 여러분 거기 그 훈구와 살인 이거 켰나요? 네. 훈구와 살인 90페이지 들어갑니다. 90페이지. 살인부 대두와 군 오늘 우리가 칠판에서 본 내용들입니다. 네. 잘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 위주로 그리고 흐름 위주로 설명 위주로 했다면 그것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그죠? 시험에는 이렇게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 말로 정리될 때 그 말에 어떤 어휘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잘 보세요. 알겠죠? 그런 것들하고 이제 이렇게 밀착시켜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의 관학파 학풍 계승, 홍구 세력은 관학파를 계승했죠?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는 관학파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성균관 유생이거나 아니면 세종 때 만든 뭐예요? 집현전이죠. 집현전. 그래서 집현전이나 성균관이 관리 바뀌었잖아요. 여기 출신들이에요. 근데 애들이 나중에 훈, 척신이 됩니다. 훈이란 뭐냐? 공훈을 많이 세우는. 공훈을 많이 세우는. 개유정난 뭐야 이거? 세조가 왕이 되는데 공을 세운 놈들이죠. 네. 그죠? 단종 복위운동을 진압하고 세조를 왕이 옹립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 속해 있던 그룹인데 점차 공훈 그룹과 외척 한 명의 같은 놈들이에요. 세조한테 자기 딸 시집 보내고 청주 한씨로서 외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훈을 세운 신하와 외척 그룹으로 점차 얘네들이 건전했던 얘네들이 점차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들과 누가 싸워요? 신진 누구랑 싸워요? 사림이 싸우게 된다. 그래서 사림이 이 타락한 놈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사림이 갈라지는 게 무슨 정치라고? 분당정치라고 그랬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알겠어요? 훈구나 관학파나 쌤쌤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조 집권 이후에 공신으로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조 집권 이후에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 막대한 토지를 차지하고 대지주층이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이들은 이렇게 막대한 그죠? 권력을 차지한 이들은 뭐가 된다고? 대지주가 된다. 이들이 점차 자기의 토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시골에 있는 살인들은 무슨 지주라고? 중소지주죠. 조그맣게나마 땅이 있는데 이놈들 땅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밥그릇을 뺏으려고 그러면 참 안 참어? 안 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시골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아마 견뎠을지도 몰라요.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얘네들 밥그릇을 뺏기 시작합니다. 누가? 중앙에 있는 높은 고관 대작들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나가서 이들과 싸우려면 우리도 관직을 얻어야 돼. 라고 관직 진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종 임금이 마침 이들을 견제하려고 애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들 올라와서 애들 좀 견제해주라 이렇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요직이 뭐였어요? 우리가 배웠죠? 3, 4 일기를 차지하고 이들이 하는 일이 뭐야? 높은 놈들 까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찌컹박컹 하다가 싸움이 터진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사화. 거기 쫙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 밑에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세요. 사화 쭉 이렇게 그 밑에 표가 있죠. 훈구와 살인의 비교.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훈구파 살인의 비교. 요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순이 시험 출제 영순이 어느 시험이나 반드시 나와요. 알겠죠? 초등학생은 말을 쉽게, 대학생은 말을 어렵게, 내용은 똑같아요. 알겠어요? 뭘 구분하는 문제? 훈구와 살인을 구분하는 문제. 언어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훈구 세력은 뭐냐? 조선을 개창한 정도전, 광동. 다 알죠?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살인은 뭐냐? 역성의 혁명.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거부했던 정몽주, 길제. 한 사람 또 누가 있다고요? 이세. 이런 사람들이다 했어요. 삼은 이렇게 출신 지역 주로 기호 지방 출신이고 주로 영남 일대로 내려갔다. 주로 영남 일대 내려간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제자들이 많다고? 야은, 길제. 길제의 제자들이 저 경상도 영남 지방에서 많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풍은 사장을 중시하면서 현실의 정치, 경제에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줄 그으세요. 사장과 경세적 기능. 그죠? 사장이란
사장이란 문장을 쓰고 짓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사장은 논술이라고 봐도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를 쓰거나 부, 적벽부 이런 게 있죠. 긴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부, 노래 가사, 송, 책 이런 것들을 창작하는 것을 사장이라고 해요. 사장. 그래서 창의적인 글쓰기를 중시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훈구예요. 훈구. 거기 위해서 오른쪽 봐볼까요? 사림은 뭘 중시했냐? 경학입니다. 경학. 사림이 중시했던 경학은 유교 경전을 달달달 암송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성리학과 관련된 성리학의 경전을 주로 암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창의적일까요? 조선 전기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6세기 사림들은 이렇게 유교 경전을 중시하고 중국의 역사서, 중국의 그 사서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대주의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상적으로 성리학 위에 다른 사상 관대, 그렇습니다. 훈구는 다른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불교나 도교나 민간신앙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소격서라고 써놓으세요. 소격서를 설치했습니다. 소격서가 뭡니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관청이죠. 그래서 15세기는 소격서가 있었다. 근데 16세기 사림은 뭐냐?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합니다. 그러면 누가 소격서를 없앴을까요? 사림 가운데 대빵이 있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사림의 대빵입니다. 율곡 이황 전부 다 이 사람 제자예요. 이 사람을 할아버지처럼 보십니다. 이게 누구예요? 조광조. 오케이? 조광조가 뭘 없앴다고요? 소격서를 없앴어요. 소격서는 뭐야? 하늘의 제사 지내던 관청 소격서죠. 이걸 없앤 게 조광조예요. 그러니까 성리학 말고 다른 사상을 이단으로 배척했다. 이런 얘기죠. 정치적으로 부국강변과 민생안정 추구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종 세조 때 훈구 관학파들은 부국강변과 민생안정을 더 힘썼다. 이해하시겠죠? 사림들은 부국강변과 민생안정보다는 뭐예요? 왕도 정치나 향촌 자치나 옆으로 줄고 도덕과 의리를 숭상합니다. 도덕과 의리를 숭상합니다. 알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한 사람 누구라고? 몇 세기 사람이라고? 15세기 사람. 그래서 15세기 문화가 화려합니다. 알겠어요?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는 뭐 농기구가 발달하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전부 다 누구에 의한 거라? 훈구파에 의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역사의식. 단군을 중시했어요. 15세기는. 중요 표시합니다. 역사의식은 단군을 중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이들이 이거 보세요. 여러분. 봐봐. 이들이 나빠지기 전에는 굉장히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세종 때 그 정치를 잘했던 그 관학파들이 세조 이후부터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가 됐다고요? 훈구가 됐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얘들은 공부도 잘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도 만들고 과학 병장기들도 만들고 그죠? 기술 문화도 발전시키고 이게 전부 다 언제적이에요? 15세기 훈구의 업적입니다. 이거 명확히 구분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그냥 쉽게 생각, 좋은 놈, 나쁜 놈, 사림은 좋은 놈, 훈구는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걸 구분하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반면에 사림은 기자를 중시. 여기서 기자가 나오죠? 당구보다 누구를 중시한다고? 기자. 왜 기자를 중시할까요? 우리는 중국의 무슨 집이다? 작은 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여러분 이 중국의 작은 집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요? 그죠? 소중화. 우리는 작은 중화야. 소중화라고요. 알겠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를 중시하는 겁니다. 기자가 중국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의 작은 집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균관이나 집현전을 통해서 양성됐고, 주로 사림들은 뭐냐? 지방에 있는 서원이죠, 서원. 지방에 있는 서원을 통해서 키워졌다.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한문학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여기는 뭡니까? 기술학이 세트죠, 기술학이. 특히 대지주 동그라미하고 맨 밑에 사림은 중소지주였다라는 점. 됐어요?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91페이지. 자, 성종 때 김종직과 그 문인들이 중앙에 진출. 김종직. 그 다음에 연산군 때
살림이 분방한 언론활동을 억제하고, 여기서 말하는 분방한 언론활동은 살림 누구에 의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누구? 3사죠. 3사. 사관원, 사원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들을 억제하고. 넘어가세요. 무오사와 갑자사로 영남 살림들이 몰락하고, 그리고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이 축출.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려지죠. 충분히 그려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중종 때에 조광조가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단행했다. 특히 3사한테 요직을 주었다. 알겠죠?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다가 조광조가 김효사로 몰락하게 됐다. 됐어요? 유은삭제, 공납제도 시정, 불교 도교행사 폐지, 불교 도교행사 폐지, 도교행사 줄국과 아까 뭐라고요? 무슨 관청 없었다고 그랬죠? 하늘의 제사 지내던 관청 뭐? 소격서를 폐지했다 이 말입니다. 의외로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명종 때 무슨 사화? 을사사. 이렇게 우리는 사화의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선조 때 무슨 정치가 시작된다고?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 됐죠? 선조 때 사림이 대거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신진 사림은 선조 때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고, 기성 사림들은 명종 이후에 정권에 참여한 사람들인데, 대개 신진 사림이 누구라고요? 동인. 기성 사림이 뭐라고? 서희. 됐습니까? 학문적으로 동인은 이황과 조식의 제자들. 그죠? 그리고 서희는 율곡 이와 성원의 문인들이 많더라. 다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읽을 수 있겠죠? 그게 새로 첨가되는 사람이 있더라도 무시해버리세요.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4대 사화를 쫙 비교해놨으니까, 표로 비교해놨으니까 깡통이 나왔죠? 넘어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래도 제가 미심쩍어서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알았어요? 4대 사화를 쫙 정리해놨어요. 됐죠? 통과해도 되겠죠? 그리고 붕당 정치란 뭐냐라고 다시 접근합니다. 93쪽에서 붕당 정치가 뭐냐고. 살인간의 대립이다. 이해 가나요? 내가 늘 얘기하죠. 언어적 표현. 붕당 정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살인간의 대립. 고개 드세요. 고개 드세요. 이 붕당 정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관직을 할 누구 수가 많아져서? 양반 수가 많아져서 밥그릇 싸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밥그릇을 계속 차지하려면 나랑 친한 놈들을 끌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동창, 내 후배, 내 제자 이런 사람들을 끌어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요직이 필요해요. 인사권을 담당하는 뭐가 필요하다고? 이조 전당이 필요해요. 이런 관계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형성되고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공론을 중시하는 정국이 전개되더라. 그죠? 자, 죽었습니다. 비변사를 중심으로.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나요? 비변사가 왜 중요해졌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비변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했다라고 썼죠? 옆에다 가로 열고, 옆에다 가로 열고, 그걸 한번 표시해봐.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 그러니까 분당 정치가 시행될 때는 왕권보다는 누구 힘이 더 셌다고? 신권이 더 셌다. 이런 관계. 알겠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뭐냐? 여론을 수렴하는 기관, 무엇의 기능이 강화됐다? 비변사 기능이 외란 이후에 대폭 강화됨으로써 이런 일이 전개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살림 동그라미 하세요. 살림. 살림은 뭐냐 하면 지방에 있는 살림 가운데 대빵 살림을 뭐라고요? 살림이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나무 살림, 이 나무가 아닙니다. 알겠죠? 살림은 뭐라고요? 지방 살림 가운데 우두머리 살림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살림이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살림. 그래서 살림은 말빨이 셌고, 서원과 향교가 살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또 살림들의 세력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서원과 향교. 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의견 수렴이란 지금처럼 국민의 여론이 아니라 양반 지배층의 여론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쭉 나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좀 이따 보고 계속 이어서 어디로 가냐면 162페이지로 가보세요. 162페이지. 자, 162페이지는 방금 우리가 분당 정치 기반이었던 비변사를 얘기했죠. 그 비변사가 언제 시작돼서 언제 강화돼가지고 그 기능 강화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변천 과정이 쫙 나왔어요. 중요 표시해놨어요. 비변사 기능. 그래서 다시 합니다.
162쪽 표. 아, 미안해요. 102쪽. 내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안경을 안 썼더니. 102쪽 찾았어요? 102쪽 찾았어요. 미안해요. 102쪽. 비변사 변조과정 나왔죠? 중종 때 상포회라는 기능으로 처음 설치되고, 명종 때 을묘해변 때 기능이 강화되고, 임진왜란 때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그리고 어때요? 그 기능이 너무 세서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이걸 없애버렸다. 아직 안 배운 거죠, 이거는? 그죠? 이제 근현대사 하면서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변사 기능 강화 내용이 쭉 나왔어요. 1, 2, 3, 4번이 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 2번 보세요. 3, 4의 언론 기능이 보게 되세요. 여러분, 3, 4가 원래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관은 관대기관이죠. 사헌부 감찰기관이죠. 관리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그 다음에 홍문관은 임금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죠. 근데 이 3, 4가 어때요? 자기네들의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되어버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바른 말을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우리 당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나팔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3, 4의 기능이 변질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은 자기 세력 확대에 이용됐다. 이 말 이해하겠죠? 네. 엄마들은 이해합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잘 이해 못하죠. 엄마들은 되게 알 거 빨리빨리 알아요. 그 다음에 군사제도 강화 5군형이 있죠? 네. 그 다음에 5군형은 제일 중요한 핵심 군형이 뭐라고요? 훈련도감이었어요. 이 훈련도감은 사수, 살수, 포수, 삼수병을 양성했습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훈련도감. 지금의 육군 사관학교처럼 주로 장교들을 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영청은 국보를 핵심 군형 줄거놓으세요. 그래서 효종 때 시행한 국보운동은 어영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이제 총영청, 수호청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거 호남 때 만들어지죠.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을 방어하기 위한 그 군형이 총영청과 수호청이고, 금이영은 숙종 때 서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었어요. 이렇게 5군형이 만들어졌다. 됐죠? 그리고 지방군대는 소문으로 바뀌고, 세금제도 개편은 근현대사 끝나고 4학기 때, 알겠어요? 경제, 사회, 문화를 하면서 그때 세금제도로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하니까. 알겠어요? 세금제도 개편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164쪽 등당 정치의 전개와 당평체. 다 오늘 배운 내용이에요. 찾았죠? 찾았죠? 104쪽. 104쪽. 등당과 사화 비교할 수 있겠죠? 사화는 여러분 보지 말고, 사화는 누구랑 싸웁니다? 흥부와 살인간에서. 등당은 살인끼리의 편갈릅니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당정치 전개 과정 쫙 나왔어. 비변사, 군사제도, 세금제도 이런 것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선의 분당정치는 이렇게 바뀌었다. 사건별로 정리. 건저희 사건 나왔네. 오른쪽 표에 105페이지 됐어요? 인조반정.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인조반정 누가 누구를 쫓아낸 거라고? 인조반정 누가 누구를? 서인이 북인을 추출한 거죠. 북인. 인조반정이니까 북인 추출이죠. 북인 세력 추출. 그 다음에 기예송은 누가 이겼어요? 서인이 이겼죠. 가빈예송은 남인이 이겼죠. 그 이후 숙종 때까지 남인이 계속 집권했는데, 남인을 내몬 사건이 뭐라고요? 경신환고. 누가 누구를 쳤다? 남인이 서인한테 당했다죠. 서인이 남인을 쫓아낸 거죠. 그런데 장난이 아니었죠. 그 전에는 뭐예요? 봐주고 때렸어요. 근데 경신환고 때부터는 뭐야? 장난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야 돼요. 그 이전은 분당정치의 장점이 살아있었던 때의 사건이고, 경신한국 이후부터 보세요. 기사왕국, 갑술환국을 갑술옥사라고 합니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환국정치다.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숙종 때 일어난 사건들이다. 기타 이제 잡단, 신임, 옥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가 즉위하고 사도세자를 죽였죠. 영조가 자기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인 사건이죠. 그리고 정조가 즉위하고 순조가 즉위해서 세도정치가 시작됐다. 어때요?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106페이지로 넘어가보세요. 말로 정리되어 있어요. 분당정치의 변질 그랬습니다. 변질 동그라미. 어떻게 변질됐다는 의미일까요? 그냥 말로 읽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변질됐다는 얘기예요? 분당정치의 장점이 사라지고 분당정치의 뭐가? 폐단이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일제 식민상환에서 우리 민족의 조생징의 나쁜 민족 군성으로서 당파성을 얘기했어요. 이게 당파성, 유명한 당파성 논입니다. 이 조생진들은 말이야 몇몇만 모이면 맨날 편을 갈라 싸우더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 알겠죠? 우리는 편을 가고 싸운 게 아니라 옛날에는 궁당정치가 장점이 살아있을 때는 편을 가르고 건전하게 싸웠죠. 그죠? 이론적으로 싸웠죠. 일법을 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나 궁당정치가 진짜 편을 가르고 사람을 죽이고 관직을 박탈하고 삼족을 멸하고 이런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1680년 무슨 사건 이후? 경신한국 이후부터다. 알겠죠? 이때부터 몇 년간, 숙종 때 몇 년간만 궁당정치 폐단이 있었고 그 나머지는 우리는 정치를 잘한 셈이에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조선의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얼룩졌다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마치 그 말 속에는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당파 싸움만 했던 것처럼 잘못 생각되기 쉬운데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전한 궁당정치가 주를 이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107페이지 가면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 나왔어요. 영조의 탕평정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뭘 육성했다고? 탕평파. 이 말이 나오면 영조입니다. 영조 때만 이 말을 써요. 탕평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네가 뭔데 지방에서 이리저리 간섭이 하면서 살림의 대빵인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원들을 대폭 정리, 대폭 동그라미하고 300여 개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서원을 마구마구 정리한 사람 누구예요? 흥선 대원군이죠. 대원군 때 600여 개를 정리하고 47개소만 남겨줬죠. 벌써 이때 영조 때 300여 개의 서원을 정리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조 전랑의 후임자 청구권을 폐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조 전랑과 병조 전랑의 그 성격이 변질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기 세력을 확대하는데 이용해 먹던 이런 관직 청구권을 없애버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균역법을 시행하기도 하고, 균역법. 이것도 이제 세금제도니까 경제에서도 배우겠어요. 그러나 분당정치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었다. 누가? 영조 때. 그 다음에 정조는 뭐냐? 정조는 보다 더 적극적인 탕평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영조 때의 탕평정책을 뭐라고요? 무슨 탕평? 완론. 그죠? 정조 때의 탕평정책을 뭐라고? 줄론 탕평.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적극적인 탕평정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초계의 문신 중요합니다. 중요 표시해놓으세요. 초계의 문신 제도를 시행. 그래서 신진 인물이나 하급 관리 가운데 유능한 인사를 연수시키고 재교육시켜서 고위 관직을 주는 겁니다. 파격적이죠. 너 고급 공무원인데 외국어를 그렇게 잘해? 너 일로 와봐. 외국어시 학교관이라고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외국어 대학교에 대학원과정 보내주고, 알겠어? 외교관으로 발탁하는 겁니다. 고급 대사로 이렇게 뭐라고요? 초계 문신.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초계 문신. 엄마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 개념이. 다시 해보세요. 뭐라고요? 초계 문신제도. 언제적이라고? 정조 때. 대단한 정조입니다. 그죠? 인재들을 발탁하기 위한 초계 문신제도를 시행했다. 그 다음에 정조는 또 장령령 규장각 의미 알겠죠? 장령령을 통해서 병권을 다시 확보하고 오군영을 견전 셈이죠.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오군영을 견전 셈이죠. 그 다음에 규장각을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강력한 정책 자문기구로서 브레인 집단을 양성했다. 박재가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이런 뛰어난 학자들을 끌었었죠. 그리고 이제 수원성을 만들고 신도시 화성을 건설하고 그렇습니다. 또 문물제도를 정비했으나 역시 분당 간의 융화나 분당 해체에는 결국 실패하고 자기 자신도 본인 모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치서 변화, 세도정치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보기로 하고 대관계는 되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대관계는 제가 했던 강의를 올려놓을게요.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보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또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톡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갖다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